자,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로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자마자 갑자기 휙 돌아섰습니다. 과연 이번 하락,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딱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영란은행에서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갑작스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요. 이때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던 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시장의 급반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꼭대기를 찍고 또 얼마나 갑자기 미끄러졌는지 그야말로 격동의 며칠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속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10월 6일만 해도 AI 열풍에 모두가 들떠서 지수가 올랐죠.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8일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장중에 최고점을 또 찍는가 싶더니 그대로 고꾸라져서 하락 마감했어요. 정말 단 며칠 만에 시장 분위기가 환희에서 불안감으로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버린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8일 동안 그렇게 잘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걸린 거잖아요. 이 현상의 원인을 파헤치는 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봤으니까 이제 왜 그랬는지로 넘어가 보죠. 자, 그렇다면 이 급제동의 원인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크게 보면 딱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금리를 팍팍 내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식어버렸고, 둘째, AI 주식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는 AI 버블 걱정이 커졌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을 꽉 짓눌렀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부터 한번 볼게요.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리가 낮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돈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슬슬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빨리 성장해야 하는 기술 기업들한테는 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정말 치명적이었죠. 두 번째 요인은요, 바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숫자, 30배, 이게 바로 당시 기술주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0배라는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기술주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이익의 무려 30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30년치 이익을 미리 다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한 셈이죠. 장기 평균이 한 21배 정도 되니까 이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이거 혹시 AI 버블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계속 길어지면서 고용 보고서 같은 아주 핵심적인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줄줄이 밀린 거예요. 이건 투자자들이나 연준이나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니까 시장은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니까요. 당연히 웃는 곳과 우는 곳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타격을 입었고 또 누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기회를 잡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걱정이 커지니까 테슬라나 팔란티어처럼 미래 성장성 하나 믿고 주가가 높았던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반면에 투자자들은 헬스케어나 유틸리티처럼 경기에 좀 덜 민감한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트코나 비자처럼 꾸준히 실적을 내는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한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한 셈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번 사태를 좀 더 넓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를 떠올리실 거예요.
지금 이 AI 열풍이 그때랑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이런 열광적인 기대감이라든지 일부 주식의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 같은 건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수익성이에요. 2000년에는 이익도 못 내는 회사들의 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지금 AI 붐을 이끌고 있는 기술 대기업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시장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신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이 5가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또 기업들이 3분기에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특히 AI에 대한 그 많은 투자가 진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셧다운 같은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바로 연착륙이죠. 잠시 조정을 거치고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엔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뚜렷한 방향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거나 AI 말고 다른 분야로도 온기가 퍼져나가는 강세장 확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AI가 이끌었던 이 뜨거운 파티,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지표들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